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주도 바쁘셨나 봐요. 네. 계속 요즘에 바쁜 것 같습니다. 네, 무게감 있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더라고요. 아, 네.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도 워낙 많고 그래서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어떻게 뽑으셨어요? 네, 이번 주 데이터를 가지고 뽑은 이슈들이요. 좀 아무래도 사회 현상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키워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1위는 역시 이제 사회 분야이고요. 키워드는 민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민원이요? 네. 이제 교사의 민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드러나는 악성 민원의 실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킬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경기 교사 노조가 운영하는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가 지난 21일에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상담 도중에 갑자기 학부모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면서 한마디로 맞짱 떠볼래?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싸워볼래라고 이제 오히려 위험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많이 충격을 먹기도 했고 또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자신은 학교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부모 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많다라는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뭐 폭언과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도 교사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것인데요. 뭐 선생님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학생들을 생활 지도한 뒤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의 말투가 오히려 무섭고 공포스럽다라고 하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이런 사례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교사노조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간 이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례가 1200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고 하고요. 더 이제 큰 것은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더라도 수사 과정은 똑같이 거쳐야 되다 보니까 몇 달 동안은 수업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 혐의의 특성상 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고 또 뭐 학부모들의 부당한 요구에 오히려 교사들이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교장 또는 교육청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SNS 댓글들을 보더라도 진상 학부모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해자가 죽자고 달려드는데 그것 제지를 못하게 되면은 쌍방폭행으로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오히려 당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씁쓸한 이야기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더 씁쓸한 것은 이러한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던 이 민원들,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민원이 갑자기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이게 참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하나의 뉴스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한 교사가 SNS에 이런 글을 쓴 건데요. 친구네 학교는 매일 무더기로 쏟아지는 진상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민원이 뚝 끊겼다고 허탈한 웃음이 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니까 멈춘 거냐 이렇게 쉽게라고 하면서 씁쓸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괴롭히다가 네. 선생님들에게 그 지속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로 아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뚝 끊겼다는 거니까 그렇죠.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아무래도 뭐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본인들이 이제 볼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본인들 역시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판하는 건 정말 정당하게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는데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권위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정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 무고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그냥 끝나야 되는 이런 그렇죠. 부분은 사각지대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또 주목받는 게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신림동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신림동. 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죠. 조모 씨가 범행 저지르기 10분 전에 흉기를 훔치고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서 살해하고 그 위에 또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조모 씨의 행적,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변에 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충격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SNS가 뜨거웠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또 온라인상에 올라와서 그랬다면서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림역에서 서울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글 작성자를 추적한 것인데요. 이제 실제로 지금 해당 글은 삭제된 상황이지만 경찰들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등을 통해서 글 작성자를 찾아낼 것이고 실제 범행 준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이건 역시도 법적으로 심판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2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고요. 이제 재해 주제의 복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예. 이제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들이 지금 수해 복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천여 명이 이제 장비를 수백 대를 가지고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많은 분들의 봉사 기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SNS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85세의 어르신이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써달라면서 500여만 원을 서울 강서구청에 기부한 것이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봉투에 강서구청장님 이번 수재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그 어르신의 직접 친필로 쓰신 봉투가 있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런 호우 피해 입으신 분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면서 다 같이 힘을 내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강서구에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이 어르신께서 본인의 집에 공병을 모아뒀는데 이를 처분한 수익금도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싶다라고 이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한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뜻깊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댓글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면 왜 개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한탄의 댓글도 같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아끼고 공병 모아서 이 500만 원이 네. 어떤 사람의 5억, 50억보다 더 큰 돈인데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한 사람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3위 네. 주제는 뭐예요? 3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반도체 분야의 반도체 특화 단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가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특화 단지를 유치한 지자체들이 산업 구조 개편과 성공적인 단지 조성에 이제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IT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용인, 평택, 구미에 있는 반도체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된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그 광역단지 특화 단지를 보유한 지자체가 된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수도권에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된 구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기판 등의 생산 라인 투자 확대, 또 안전적인 반도체 공급망 기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이스트 이제 대학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또 큰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반도체 전쟁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이 미국 편에 서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즉각 반발하면서 맞불을 놓을 예정인데 우리 기업이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이제 터질 수 있거나 낀 처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 스마트폰이죠. 이제 삼성 갤럭시가 이제 내일 또 이제 새로운 폴더블 폰이 이제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스마트폰 처음 냈을 때 해외에서 행사를 했는데 네.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로 하고 오히려 외신 기자들도 국내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폰 또 이제 반도체와 연결돼 있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흥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 주제는 뭐예요? 4위 주제는요. 경제 분야이고요. 주식 관련 주제인데 키워드는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예. 이 주식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나만 놓쳤나? 이제라도 살까? 뭐 증권사도 손농과 뭐 이런 전망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이런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뭐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인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코스닥 지수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47%.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세 곳이 전체 시가총액의 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쏠림이 너무나도 지금 심한 심각한 것 것인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전으로 봤을 때 2000년도에 우리 예. IT 버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후 이 정도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다 자고 보니까 나면 숫자 바뀔 때잖아요, 그때가.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평가 가치 기준 역사적 과열권에 진입했다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게 진짜로 이만큼 가치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2차 전지주 중에 또 하나죠. 포스코 그룹이 또 전체 시가총액이 단숨에 100조 원을 또 넘기기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 계속 넘어가니 해외에선 이런 걸 보고 이른바 밈 주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과 상징이나 이러한 뭐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형태의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만 놓친 거 아니고 저도 놓치고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짧게 마지막 키워드. 네, 마지막 주제는 연예 분야에서 영화 주제고요. 키워드는요. 바벤하이머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오펜하이머 아니고요? 네, 이게 바비라고 하는 영화랑 오펜하이머의 합성어예요. 네. 이게 왜 그랬느냐?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워낙 잘 나가는데 바비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미션 임파서블을 깼다는 겁니다. 수입을. 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잘 나갔었던 이런 뭐 시리즈물도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이 쓰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이 두 개를 합성어가 지금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훌륭한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다채로운 키워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로 뵙겠습니다.